네, 안녕하세요.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이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. 제가 지난달에 이제 포인트를 이번 달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열매들이 조금씩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오늘 이제 리뷰할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이 카카오라는 이제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 카카오도요. 제가 지난달에 평소 같았으면은 1차 목표가 한 5% 잡았겠지만 이번 달까지 보겠다라고 해가지고요.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를 높게 잡았고 2차 목표가도 좀 높게 잡은 상황인데 제가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수의 상승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이 금리 인상 시기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봤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좀 우량한 기업들, 뭐 악재 다 쏟아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을 또 생각을 했던 거고요. 뭐 워낙 작년에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부진했지만 뭐 요즘에 여러분들 뭐 시장 올라왔을 때 뭐 네이버도 그렇고 오늘 카카오 기업의 주가도 뭐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요. 너무 고점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나쁜 기업은 사실 아닌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효성 TC 같은 이런 업황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도 잘 올라와주고 있고요. 뭐 오늘 2차 목표가 도달한 이 아프리카 TV도요. 결국에 그런 논리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 매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과대낙폭주 또는 업황이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, 그러니까 돌리는 그 턴어라운드 된 종목들을 이렇게 병행 투자를 잘 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오늘 제가 또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의 투심이 상당히 조금씩 다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는 부분들은 이 사람마다의 좀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매매에 대한 기법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괜찮습니다.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는 이런 고가놀이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런 매매 타점이나 기법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바닥주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이 먼저 리뷰를 먼저 도와드릴게요. 자, 아프리카 TV입니다. 아프리카 TV는 진짜 이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채팅창 같은 거 보면은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프니까 아프리카 청춘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많이 아팠던 종목입니다.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이전에도 11월 달 중순에도 이 거래량이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부분들은 이전에 이 단기적인 악성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. 이거 지금 이 매물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매물대 에 대한 부분들이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이 상방으로는 조금은 그래도 좀 가격대가 열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야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. 뭐 최근 이 경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트위치가 국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중을 계속해서 좀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 TV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정도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디오유하고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을 편집을 했었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디오유도 결국에 이 유니버스라는 그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사업권을 인수를 하면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이 디오유라는 플랫폼, 이 버블이라는 플랫폼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의 이 구독자나 이제 이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증가할 것이다. 이런 포인트로 잡아봤고요. 자,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비슷한 논리입니다. 경쟁 플랫폼의 사업의 축소는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IP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아티스트들이 아니면 또는 스트리머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인 또 이 시청자 수 확보, 유저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던 거고요. 뭐 이제야 조금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도 아직까지는 크게 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물론 앞으로 뭐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갑자기 좀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전체적인 뭐 주가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더그전자라는 기업입니다. 이 더그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의 뭐 파트너사, 뭐 협력사 이런 이슈 받으면서 한 번씩 팡팡 뛰어 오르는 종목인데, 자,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8,300원 도달을 해서 저 같으면 이제 조금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세가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해야 이게 좀 차트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익기회 줄 때는 우선은 좀 땡큐하고 나오는 전략이 조금 더 좋겠다. 그리고 이 상단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가더라도 더 큰 거래량이 좀 세게 터져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크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수익기회 줄 때 좀 챙기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노코입니다. 제가 제노코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스타링크 쪽, 스페이스 X 쪽이랑 이 원앱 관련해가지고 국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투자 포인트 및 키워드로 잡고 편입을 했던 바닥주였고요. 자,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
주도했던 테마는 바로 그 위성 테마였습니다. AP성이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요. 자, 그리고 세트레가이도 20% 이상의 급등을 하기도 했고, 인텔리안테크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급등을 했고,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따라 올라가는 부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위성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일부 종목들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아직까지 전일 장대 항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단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단기적인 추세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 이 종목들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그때 뭐 한번 조금씩 또 비중을 정리하는 방법들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물론 이 주가라는 게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5위격 정도는 좁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참고를 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오늘 리뷰할 종목은 아니지만 그 카카오 그냥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전에도 보통은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파동, 1차 상승 파동에서는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. 그래서 보통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상승 1파, 조정 2파, 그다음 상승 3파 이런 이 상승 3파를 좀 노리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, 지금 보시면 1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상승 3파, 그러니까 1파, 조정 2파, 상승 3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뭐 다음 달까지도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25bp에 대한 부분들 다음 달 FOMC 회의에서도 25bp 인상 가능성이 또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걱정할 시점은 아니다. 그래서 뭐 성장주 내에서 우리가 순환매 흐름을 노리는 전략이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. 현재가 11만 5천 원입니다. 종목명은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고요. 사실 이 종목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. 이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뭐 소재 기업들, 뭐 양극재도 그렇고, 뭐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 뭐 소재 쪽이나 소재단이나 아니면 장비 쪽 움직인다면은 이 폐배터리 쪽도 그 후행으로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,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행의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1월 달까지는 좀 오버행 이슈가 물론 큰 비중은 아니었지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오버행 이슈는 2023년도 올해 7월 달에 한 16.8%의 이제 보유예수 물량 풀리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오버행 이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소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물론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. 자,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, 그리고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신다면은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이제야 좀 상승 흐름 파동이 하나가 고점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. 올라가지 않더라도 한번 쉬어가더라도 이 저점을 높여가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 쪽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좀 좋은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2월 달에서 3월 달 중에 뭐 유럽판 ILI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원자재법 CRMA 관련해서 또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뭐 사실 뭐 많은 자료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워낙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. 자, 이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 전망을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 한 1, 2년 정도, 2, 3년 정도까지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. 본격적인 성장은 한 몇 년 정도 좀 남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뭐 결국에 뭐 주가라는 거는요. 여러분들 어차피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 쪽이 관심을 받는다면은 뭐 폐배터리 좀 이 저점에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뭐 연간 캐파 추임이 뭐 전망 보시더라도요. 뭐 2022년도에도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률은 높습니다. 마찬가지로 올해 내년에도 높은 상황인데 뭐 사실 아직까지 지금 초입 구간에 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지켜보더라도 폐배터리 쪽은 우리가 몇 년 동안 묵혀둘 종목이기도 하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추가적인 부분들은 가격 전략은 질문 받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성일 하이텍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아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사실 시세가 많이 낮고 그런 그 과정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은 뭐 기존 종목들이나 기존 섹터에 있는 종목들보다 역시 신선한 종목들이 잘 가요. 그러면서 폐배터리가 이제 한번 시세를 많이 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실 폐배터리가 뭐 그렇게 과거 한 5년 정도 간
단 전기차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네. 그런 생각에서 만약 그쪽 섹터를 건든다면은 좀 신선한 맛이 있는 폐배터리 섹터가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 흐름이 어제 뭐 금리 인상을 했지만 하반기 또는 연말은 가야 좀 좋아질 거라서 대형주나 이런 큰 종목보다는 좀 약간 틈새성 있는 종목, 똑같은 전기차 섹터라도 그런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신선한 종목들을 집중하자 이런 시장의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될 건지 궁금합니다. 이 폐배터리 쪽은 사실 작년에 IRA 쪽 관련해가지고 핵심 이제 수혜주로서 이제 네.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 네, 있습니다. 그렇죠. 이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거의 1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만 원 정도 되니까요.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주가가 보통은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너무 많이 받을 때는 사실 그거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.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폐배터리 쪽은 뭐 사실 실적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.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뭐 2차전지 쪽 관련해서 뭐 양극재 소재단이나 아니면은 뭐 장비단 이쪽은 뭐 실적이 앞으로도 분명히 찍혀주면서 가겠지만 이미 좀 주가의 일정 부분은 좀 반영됐다라고 보거든요. 물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유지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효성텐시나 이런 종목들 아프리카 TV도 결국에 고점 대비 과대낙 폭주거든요. 그러면 지금 지수가 조금은 저점에서 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뭐 이런 좀 성장성도 부각될 수 있으면서 좀 과대낙 폭주 위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편입을 해봤습니다. 자,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12만 5천 원이고요. 2차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